자, 동아윤 중3 1학기 1과의 문법 개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whether, 인지 아닌지인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복습 강의 다시 한번 꼭 챙겨 들으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 whether 그리고 if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절을 만듭니다. whether if 접속사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not sure whether Chris will come to the meeting. I'm not sure if Chris will come to the meet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sure가 형용사로 이 형식 문장이지만 이 뒤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생략된 걸로 보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절이 오니까 이 부분을 명사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크리스가 미팅에 올지 또 안 올지를. 두 번째, he wants to know whether she likes flowers 혹은 if she likes flowers. 자, 그는 알고 싶어요. 그는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물론 이게 이제 목적어로 삼형식 문장인데 know라고 하는 이 동사가 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므로 비록 투부정사이긴 하지만 뒤에 know에 대한 목적어가 왔습니다. 명사절인 거죠.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요? 그녀가 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나는 궁금해요. 이 전체 문장이 wond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삼형식 문장이군요. 그래서 whether mom is home now 혹은 if mom is home now가 목적어절로 명사절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인지 아닌지라는 뜻은 사실 정확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시 이끄는 접속사절, 명사절은 정확히 알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ike is wondering. 마이크는 궁금해합니다. 모르는 거죠. Whether you can help me, if you can help me. whether나 if 접속사가 적절합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he will come to the party or not. 그러니까 질문은 요건은 궁금한 것은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이다. 참고로 여기 if x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조금 더 볼게요. 첫 번째 비교 개념이 whether if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와 that 정확히 아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문들을 통해서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도록 합니다. Mike is wondering. 궁금하잖아요. 마이크는 궁금해해요. You can help me.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Mike knows. 마이크가 알죠.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도와줄 수 있음을 know, 즉 알고 있으니까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더 적절합니다. I'm afraid that I have lost your car key. I'm afraid that은 뭐뭐라서 유감이다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이 문장은 유감이다 혹은 미안하다. 뭐 때문에 미안한가요? I have lost your car key. 너의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서 유감이다 혹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네요. 되겠죠? 그래서 비교 1번을 정리를 하면 whether나 if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모를 때 그 문장 전체가 어떤 모르는 내용을 궁금해할 때는 whether if가 적절한 접속사입니다. 인지 아닌지, yes인지 no일 때요. 오케이. 자, 비교 개념 2번 whether와 if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끄니까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whether she comes here or not is important to him. 자,
그녀가 여기 올지 또 안 올지는 그 남자에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주어이군요. 문 닫아. 조용히 앉아주세요.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이 부분이 목적어절이군요. whether 괜찮습니다. The question is 아까 똑같은 예문이죠. 주어 비동사니까 이형식 문장이군요. 그래서 whether는 주목보 다 할 수 있는 인지 아닌지 명사절입니다. 하지만 if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절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 if she comes to the meeting here 뭐 여기에 그 여자가 그 미팅에 여기 to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comes to the meeting 미팅에 올지 말지는 중요하다. 그 남자에게. 이 부분이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whether로 하는 게 맞습니다. I wonder whether Jane will accept David's proposal. 이거는 if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명사절이고 목적어절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the question is 이것도 주어 동사 이 형식의 문장이므로 whether로 쓸 수 있어요. whether or not 여기다 if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whether와 if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whether 뒤에는 or not을 바로 붙여도 됩니다. whether or not 이렇게요. 하지만 if에는 if or not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whether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if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없습니다. 단지 목적어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if라고 하는 개념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if는 조건부사절,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지 아닌지 명사절에 주목보까지 하다 보면 문장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읽는 사람이. 아마 그래서 whether만 인지 아닌지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문장에서 주목보를 다 할 수 있고 if는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목적어절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공부할 때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은 주목보 다 돼. if는 목적어절만 돼.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이끄는 절이 인지 아닌지로 번역됐을 때는 명사절이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번역되면 그것은 부사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can use my phone.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으로 완벽하네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거는 그냥 부사절이 될 수 있겠군요. 번역을 해보니 부사절이 맞습니다. You can use my phone if you want. 너는 내 전화기를 쓸 수 있어. 내가 쓰게 해줄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조건 부사절 많습니다. 두 번째, if it rains tomorrow, we won't go hiking.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여기 나오는 it는 비인칭 주어군요. 날씨를 말하는. 내일 비가 온다면 we won't go hiking. 우리는 내일 하이킹을 가지 않을 거야. 참고로 조건 부사절은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will 쓰면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if가 인지 아닌지 명사절 혹은 만약 뭐뭐 한다면 부사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 개념은 꼭 챙겨줍니다. 선생님이 예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밑줄 친 if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sk him, 물어보아라. if it is true. 이거는 동사, 그 다음에 io, do 개념의 사형식 문장이군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절이 되겠군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이거는 삼형식.
삼형식으로 if가 목적어절이군요. If you go, I will go. 네가 만약 간다면 나 갈게. I will go too 하니까 좀 더 자연스럽겠군요.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문장이 일형식으로 완벽합니다. 앞에 있는 건 부사절이군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번째, I asked her 주어 동사 IODO 사형식 문장입니다. 나는 물어보았다. 그녀에게 If it's alright to go to 지훈's house. 여기 it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니까 얘는 가주어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뒤에 있는 문장부터 번역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표현부터.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괜찮은지. 투부정사 내용이 괜찮은지. 지훈네 집에 가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다. 아마 엄마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형식으로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I wonder 나는 궁금해 이 부분이 목적어로 삼형식 문장이군요. 그러니까 목적어.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이미 선생님이 진하게 칠을 해놨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접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whether if는 간접합법에서 쓰여지는 중요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예문이네요. 그렇죠? He wants to know 알고 싶어요. 근데 이 he wants to know라고 하는 문장 뒤에다가 Does she like flowers라고 하는 그녀는 꽃을 좋아할까라는 의문문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문장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He wants to know 하고 know에 대한 목적어 부분을 이 문장이 어법에 맞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He wants to know 목적어 접속사 주동인데 자 Does she like flowers라고 하는 형태의 의문문은 대답이 yes 아니면 no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wants to know에다 붙이기에 가장 적절한 접속사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whether 혹은 if가 적절하겠죠. 이 의문문은 의문사 what, where, when이 없는 그냥 yes나 no 정도의 답을 요구하는 간단한 의문문인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문장을 다른 문장에게 붙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속사는 whether, if입니다. He wants to know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알고 싶어 한다. 그녀가 꽃을 if she likes flowers 이 부분이 선생님 틀렸네요. If she like 뒤에 s 붙여야죠. 이게 현재 시제였으니까요. flow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or no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에 반해서 이런 종류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What does she like? 여기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이죠. What does she like라고 하는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은 앞서 본 Does she like flowers? Yes 아니면 No로 딱 떨어지는 의문문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대답이 무한대예요. She likes flowers, she likes chocolate, she likes cake. 온갖 종류의 왓에 해당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그 질문을 어떤 다른 문장과 붙일 경우에는 whether if라고 하는 접속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예 의문사를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죠. 의주동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이 문장은 다른 문장에 붙여져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does 같은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았죠. 요 정보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wants to know 목적어 필요하죠. He wants to know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이 규칙에 따라서 이 문장을 다시 재조합해 보면 He wants to know what she 현재 시제니까 likes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녀는 알고 싶어.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기 무엇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what은 의문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군요. 그녀를 알고 싶어. 그가 알고 싶어. 그녀가 좋아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번역하기를 희망한다면 이거는 관계 대명사이죠. 오케이. 일단 what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선생님 눈에 보이길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봤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whether if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인지 아닌지 접속사고 명사절입니다. 오케이. 근데 whether하고 if가 똑같지가 않고 경우에 따라 그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whether는 주목보 다 되고 if는 목적어절만 되고 그 다음에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은 whether에는 붙지만 if에는 바로 바짝 붙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에도 whether만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같은 경우에는 인지 아닌지가 명사절이고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 부사절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비교하고 다른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이제 투부정사이거든요. 투부정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죠. 모양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to 부정사, 즉 품사를 정할 수 없는 문장 문법 표현이 됐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으로 나눌 수 있죠. 명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는 것.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 목, 보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은 얘는 뭐뭐 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학년 1과의 문법 개념은 형용사적인 용법이 초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문제가 나오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투부정사 앞에 끊으세요. 끊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명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 무조건 100%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에 투부정사 앞에 끊게 되면 이 투부정사의 정체를 아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had no chance to talk together.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chance를 꾸며주고 있군요. 형용사적인 용법. It is a hard problem to fix. 자, 그것은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다. 되겠죠?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볼 질문. 물론 이 세 가지 예문이 형용사적인 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 형용사적인 용법이지만 일단 투부정사 앞에 끊으면 투부정사의 정체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 선택하기입니다. 여기 예문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Give me a chair to sit on. 자, Give me a chair to sit on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Give me a chair to sit.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 이런 거죠. I sit a chair. 우리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앉는다. 의자를 앉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I sit on a chair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chair는 si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on이 꼭 들어가야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부정사로 바뀔 때에도 전치사 on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붙여줘야 되는 거죠. Give me a chair to sit on. 왜냐 의자 위에 앉으니까.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펜을 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안에서 살죠. 집 안에서. 그러니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다 to 부정사 앞에 끌어보니까 다 명사죠. 네, 형용사적인 용법이란 말이에요. 다음,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항상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왜 그럴까 또 궁금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하면 I need warm something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I need something warm 이 발음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주로 형용사가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항상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자, 근데 to 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순서가 헷갈리는 거죠. 그냥 형용사가 혹은 to 부정사 이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꾸며주는 명사에 가까이 와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to 부정사가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wear warm이라고 하지 않고요.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3과 문법 개념을 마칩니다.